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여야 의원, 이 혼돈에 빠져 있는 국회에서 잠시 짬을 내서 이곳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 마치는 대로 바로 또 여의도 국회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저 방송 전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혼돈의 중심입니다. 국회. 짐작하시겠지만 이 혼돈의 중심에는 이른바 여야의 표현은 다르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좀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검수완박 관련해서 또 많은 대담을 나눴기 때문에 두 현역 의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좀 평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당이요. 170석이 넘는 다수당. 이렇게까지 이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예, 먼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해당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네. 예, 검수완박이 아닌 검찰, 특히 비대해진 검찰공화국 그리고 정치 검찰의 만행을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2019년에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시죠.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그리고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검찰청법 필요하다라는 기치 하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여야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사법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적기이다. 그리고 여야가 이미 지난주에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합의한 법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의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상황에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여야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 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요. 국민의힘은 합의까지 끝낸 법안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합의까지 끝낸 법안을 다시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과연 그 독소 조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전에 왜 그 부분을 가려내지 못하고 합의를 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를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논의를 요청했고 국민께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합이라고 하고 오해를 하신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지금 채찍하고 계시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부분이든 선거법 관련된 부분을 재논의해서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논의가 아니라 협치 파괴다라고 하면서 어제 그 강행을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소위가 9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12시 반 정도에 끝났던 것 같은데 법안이 통과되고 안건조정위가 통과되는데 정말 8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직접 지켜보면서 이렇게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파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국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소동도 있었고 또 몸싸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참 눈살 찌푸리게 해드렸던 부분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로 강행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허 의원께서는 꼼수다 그리고 불법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또한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테니까.
제가 아. 그럼 사례를 좀 드린다면요. 안건 조정위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원래 소위에서 안건 조정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안건 조정위를 가게 됐을 때 안건 조정이 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소위 위원들에게 모두 다 배포가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예, 것이고요. 그 후에 그 정리된 부분들도 나중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전체 회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 문건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꼼수죠. 제가 그리고 그 민영배 부분을- 의원 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사람이지 어떻게 야당 사람입니까? 그 부분 안 그래도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민영배 의원의 탈당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이 무력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전형적인 발목 잡기죠. 정말 우리 국회가 보여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정치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의 110명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한 사안입니다. 왜 지금 다시 그 합의 사항을 뒤집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소통령, 저희는 한동훈 소통령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자의 소통령입니다.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통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0명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한동훈 소통령의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번복되는 이런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이죠. 특히 어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배 사항들을 민망할 정도로 강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위원장의 그 자리를 점거하고 실제로는 그런 우리가 다시는 그 동물국회에서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선진화법에 대한 그런 강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절실하게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의 그 3자 결정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고 있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국회의원으로서 무기력했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관련해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합의안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국민이 선출해 주신 의원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에 대해서 선을 넘은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께서 저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생각했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됐을 때 국민께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께서는 또 다른 의혹을 갖고 계시고 야합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왜 당선인이 나오고 한동훈 후보자가 나오고 저희 당대표 이름이 나오는지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대표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선출된 의원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찬성해 왔습니다. 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셨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겁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렇게 하면서 90% 이상이 이제는 모든 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있죠. 근데 그 6대 수사법만 검찰에서 하고 있었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께서 불편해하신다라는 점, 예. 그 점을 저희는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도 왜 그렇게 불법을 강행하면서까지도 국민을 거스르려고 하는지에 대한 걸 이해 못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절실해서 몸으로 싸웠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절차를 밟아달라,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도
없이 어떠한 토론도 없이 그 소위도 통과되고 모든 절차가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카메라를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기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국민들께 어떻게 알립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오시게 해라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막으신 거거든요. 그 예. 막는 작업에서도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저도 막 밀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그러나 국민께서 화면으로만 보시면 또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와 의지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는 그래서 연좌농성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께 말씀드렸던 국민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일 거고요. 어느 누구도 국민보다 더 큰 높이에 예. 있는 분은 안 계시다라는 것의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도 좀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반론 그러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메시지라고 보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국회에서 정한 법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민을 핑계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앞으로도 여야가 그럼 앞으로 합의 사항이나 의장 중재에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법안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힘을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어떤 합의의 안에 대해서 국민들 핑계로 앞으로 계속 파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특히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처음 들어와서 한 첫 번째 나름 업적인데 그것이 여야 파기라고 하니 예. 정말 의장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진화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에서 법을 어겨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무언가의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홍근 네. 원내대표가요. 의장님 회동에서 이런 선진화법에 대한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민심의 향배는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당도 야당도 지금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 과연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뭐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겠다. 사실 그 검토 자체가 단일 법안에 대한 검토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귀결이 될지 두 분은 뭐 그때도 국민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은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신 백불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에서는 국민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모든 것이 검토됐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당의 시간, 정당에서 할 것이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기존의 오늘 오전 발언과는 조금 더 나아간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3권은 분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치는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선인은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방법을 찾다가 비서실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당의
그러한 의견을 주신 적도 없고 저희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상황을 맞아야 될까요? 예, 우선은 저 윤 당선인 측의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버스 떠난 상황에서 새로운 뭐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볼보로 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보이고요. 버스가 떠났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5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안건이 상정되기 때문에 예. 그 의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합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처리될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두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다면 24시간 종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부터 본회의를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두 번이 진행이 되면 금요일 정도에는 이 사안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번 주에 여야가 합의를 파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청에서의 인사 검증 부실 그리고 인사 참사를 네. 계속해서 언론과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그런 인사청문회가 주요 사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당선인 측에서는 검찰 개혁의 이슈가 이번 주에 언론의 주요 사안으로 인사청문회를 덮는 것이 네.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를 하면서까지 신뢰를 깨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빠르게 합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종결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발언을 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된 거고 버스는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저희는 아직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법적으로 소위든 전체위에서 모든 통과된 기립으로 통과된 모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만 원하면 모든 것이 통과된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희 의장님이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된 내용, 합의된 내용에 맞으면 분명히 본회의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라왔던 내용을 봤을 때는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내용에서 어긋나는 그 내용을 왜 그냥 본회의에 상정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희가 국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 지금의 여당 때문인데요. 거대 여당이 한 번만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 합리적인 의사 양양자 의원님도 지금 기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의원님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저희는 믿어봅니다.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 안건조정회의 이전에 여야가 만나서 그 상정될 법안에 대한 조문에 대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에 합당한 법안으로 중재 법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께서도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견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회의에 열리는 여부는 의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의장님의 판단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의 상황이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으로서의 독선과 오만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의 경종이고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몸으로 무기력하게 무력으로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지연작전으로 인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런 모종의 계약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힘으로 무언가를 관철시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법사위 소위에 있는 모든 저희 당의 의원이긴 합니다만 네. 의원들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법에 대한 말씀하셨던 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저희 의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워낙
예,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까 제가 별로 중간에 할 일이 없습니다. 원래 인사청문 전국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 주제를 보기도 전에 두 분 말씀 중에 또 언급이 돼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미뤄졌고 다음 주 월화수 보면 일정상으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화요일 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수요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들 언론에서 그리고 여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후보자들입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검증의 과정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인지 관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각 당의 입장 상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여당. 말씀드릴까요? 인사청문회 기간이기 때문에 검증을 또 꼼꼼하게 하는 게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올바른 그런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그런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유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 2, 3일로 날짜는 잡혀 있지만 그 동안에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이냐. 특히 김앤장 고문으로의 그런 보수액, 그리고 자택 고가 임대 의혹, 그리고 사모님의 미술품 판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명을 충실하게 하셔야 저희도 인사청문회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한덕수 총리의 그런 태도와 준비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 주처럼 자료 제출에 대한 것들이 민주당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진척이 없다면 다음 주 인사청문회도 안 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2일, 3일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총리 후보자께 그런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예. 특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그 영상 MRI 척추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라고 보이고요. 예. 또 군입대 의혹, 자녀 의대 그런 편입학에 대한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매일매일 단독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따라가기 힘들 지경입니다. 예. 자료를 충실하게 소명하셔서요.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으시면 윤리성, 도덕성 검증을 포함해서 충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인사 참사야말로 정말 윤 당선자의 그 윤석열 당선자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윤 당선자의 공정과 상식이 예. 과연 이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은하 의원께도 인사청문 전국에 임하는 상황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역대 총리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법적 기한을 넘긴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주에 개최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초로 법을 어긴 청문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요청했던 모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요청했던 자료의 숫자의 3, 4배라는 얘기는 국민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090여 건입니다. 그중에서 79% 이제 조금 더 자료를 냈으니까 한 80%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800건, 900건 이상의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기존의 총리 후보자들은 2, 300건에 대한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1,090건이었고요. 그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좀 놀랐습니다.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에 20년간 봉급 내역을 달라고 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달라 하시고 1975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든 출장 기록을 달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요.
사실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양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좀 이성을 찾으시고 법적 절차는 늦었지만 약속했던 5월 2일이나 3일 청문회 하는 것은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국민들께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 총리 후보자를 평가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요청 자료가 많다는 건 의혹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몇몇의 그런 과도한 자료는 배제하더라도 충실한 소명은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네, 후보자로서의 저희는 충실한 소명을 자세라고 다 합니다.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별로 지금 국회 혼돈에 빠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협치를 끝까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